네, 안녕하세요. 프롬버텀 멘탈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프리다이빙 수심대회 꿀팁 영상 2부입니다. 먼저 업로드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번역한 규정지 필요하신 분 계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인증 코드와 메일 주소를 남겨둘 건데요. 댓글에 인증 코드를 적어주시고 메일로 인증 코드와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본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총 60장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팝학으로 번역했고요. 중요한 내용 중에서 이상한 것들은 제가 다시 재번역했습니다. 보시면 목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제가 중요한 것들은 색깔로 따로 표시를 해 놨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제가 다시 보면서 내용 확인하고 재번역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면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아이다 인터내셔널 홈페이지, 그리고 프리다이빙 대회 단어의 정의, 그리고 제3장, 4장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다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입니다. 아이다 인터내셔널 홈페이지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여기인데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주소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입력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먼저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고요. 그러면 왼쪽에 뭐가 많이 있죠. 여기에서 Documents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맨 위에 있는 아이다 컴피티션을 클릭합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는데 맨 왼쪽에 여기 Documents for Athletes라고 있어요. 이게 선수를 위한 문서들 이런 건데요. 여기에 유용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표시해둔 게 룰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규정집이고요. 2020년에 변경된 내용, 그리고 가이드라인, 금지 목록, 의료 진술서 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모두 얻으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홈페이지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있어 하실 만한 거는 여기 있는 랭킹입니다. 이 랭킹. 여기에는 여러분의 대회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들어가셔서 국가와 성별, 종목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기록과 국내 랭킹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리다이빙 대회 단어의 정의입니다. 이 부분은 규정집 제1장을 요약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입니다. 아이다는 이탈리아어의 약자래요. 단어 그대로 풀이하자면 국제적 잠수 발전 협회인데 국제 프리다이빙 협회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캘린더는 각종 일정이 있는 말 그대로 캘린더고요. 아이다 내셔널은 아이다 협회의 각국 대표 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이다 코리아가 되겠죠. 밑에 있는 에어웨이는 기도를 뜻합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래요. 여기 보시면 코와 입은 물론 스노클도 기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이거는 나중에 일반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벤메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의료진, 심판, 심사위원단 되어 있고요. 오르거나이저는 주최자입니다. 말 그대로 이 대회를 총 책임지는 주최자이고요.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단어인데요.
AP는 목표 기록을 말합니다. 뭐 수심 대회를 예로 들면 몇 미터가 목표인지 제출하고 그러면 대회 주최 측에서 해당 목표 수심만큼 바텀 플레이트를 조정한다.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만큼만 제출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제가 목표로 할 수 있는 수심 중에서 좀 가능성이 높은 고수심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OT, 오피셜 탑입니다. 선수의 공식 경기 시간입니다. OT를 지키지 않으면 실격 또는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RP는 선수의 실제 기록입니다. 수심대회 때는 개인 컴퓨터 외에 대회 주최 측의 공식 컴퓨터를 차고 경기에 임해야 해요. 그래서 뭐 AP가 30m였는데 공식 컴퓨터의 수심을 보고 목표 수심까지 도달하지 못한 얼리턴인지 그리고 뭐 AP에 도달했으나 실제 기록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곤 합니다. SP 정말 중요한 거예요. SP는 수면 행동 절차입니다. 이는 다이빙을 끝냈다는 것보다 다이빙 이후에 기도가 수면으로 나왔을 때 선수가 제정신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선수의 행동을 보고 심판이 판정을 합니다. 그때 선수가 심판에게 보여주는 행동 절차 또는 약속을 SP라고 합니다. 이 SP를 규정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페널티가 부과되므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종목입니다. 수심과 인도어로 나누었고요. 수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F와 CWT입니다. 컨스턴트 웨이트 종목으로 보통 핀을 차거나 수영 동작으로 다이빙하는 종목입니다. 이 CNF는 노핀 다이빙이고요. CWT는 바이핀 또는 모노핀을 착용하고 핀을 차는 다이빙을 뜻합니다. 이 FIM은 프리멀전이에요. 로프를 잡고 하강하는 다이빙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프리멀전은 원래 노핀으로 하는 다이빙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회에서도 당연히 FIM은 노핀 상태로 다이빙합니다. 여기 VWT와 NLT는 Variable과 노리미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Variable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NLT 같은 경우에는 아이다 공식 대회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어 중에서 DYN과 DNF는 디스턴스 기록 다이빙이고요. DYN은 바이핀 또는 모노핀을 착용하고 DNF는 노핀으로 자명하는 종목을 말합니다. STA는 스태틱 종목으로 수면에서 무호흡 시간을 기록하는 다이빙 종목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종목, 기록, 대회라고 되어 있죠. 먼저 종목입니다. DYN과 CWT 부분은 바이핀에 대한 하위 범주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바이핀과 모노핀으로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회 금지 사항입니다. 모든 아이다 대회에는 다음과 같은 금지 사항이 적용된다. 심판은 자신 심판하는 경기에서 선수 또는 세이프티 다이버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금지된다. 세이프티 다이버는 자신이 세이프티 역할을 하는 경기에서 동시에 선수로 출전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 또는 세이프티 그리고 또 대회 의료진 등의 그 대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역할을 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보시는 것처럼 심판이 중간에 세이프티로 변경을 하거나 세이프티가 심판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수만 하실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세이프티 다이버를 하다가 갑자기 선수로 출전하신다든지
이럴 때는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시는 것처럼 대회 의료진은 자신이 의료 활동을 하는 대회에서 동시에 선수, 세이프티 다이버 또는 심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네, 다음은 4장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중요한 내용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규정집을 전체로 한번 보시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규정집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4장입니다. 일반 규정입니다. 네, 4장입니다. 4장은 일반 규정입니다. 일반 규정은 프리다이빙 모든 대회에서 전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규정을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영상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로 규정집 자료를 배포하니까 꼭 얻어 가시고 그거를 한 번쯤은 편하게 읽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4.1항 일반입니다. 4.1.2조 도핑 방지 및 경기 능력 향상 제품. 선수는 특정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질병이나 조건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선수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해야 하는 약물이 금지 목록에 포함되거나 상태가 되는 경우 치료 목적 면제라는 선수가 해당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TUE에 대해선 WADA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 약물이 금지 목록에 해당되는지 꼭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면 꼭 면책 권한을 받으셔야 합니다. 금지 목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구글 드라이브에 금지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문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음, 선수 참가 요건입니다. 1번, 18세 이상 또는 부모 동의서를 가진 16세 이상. 2번, 아이다 내셔널의 멤버. 3번, 프리다이빙을 함에 제약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진술서. 요건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구비를 해야 하고요. 부모 동의서는 꼭 영어로 작성하셔야 해요. 그리고 아이다 내셔널의 멤버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다 코리아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아이다 코리아 가입 시에는 연회비 2만 원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꼭 의료 진술서를 받으셔야 해요. 보통 많은 병원에서 의료 진술서는 좀 꺼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여쭤보시고 어디에서 의료 진술서를 해주는지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 제가 갔던 곳과 8.15 대회 관련해서 의료 진술서 검사를 진행하는 곳을 남겨놓을게요. 다음 내용을 보면 의료 내용입니다. 선수는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의료 행위를 심사위원단과 대회 의료진께 보고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또는 약물 복용 중이신 분은 꼭 심사위원단과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선수가 경기를 시작할 수 있는 공식 시간을 오피셜 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대회장에 가시면 자신의 OT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 그에 맞는 보팅 시간, 웜업 시간, 그리고 개인적인 경기 준비 시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OT를 지키지 않으면 실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주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각 선수는 OT 60분 전에 심사위원단이 지정한 장소에 나타나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4.1.7조입니다. 꼭 유의해서 보셔야 해요. 선수 또는 코치는 선수의 외부 상황, 예를 들어서 깊이, 외부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전자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신체 상태, 심박수 모니터, 산소 측정기 등을 모니터링할 수 없다. 선수는
경기 중에 신체 상태를 읽거나 보고하는 장치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한 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선수는 실격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심박수 등을 볼 수 있는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실격된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안 써봐서 모르지만 가민이라는 브랜드가 이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가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회 때에는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꼭 체크하고 가시길 바래요. 다음, 블랙아웃입니다. 블랙아웃이 오면 실격 또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요. 실격되는 블랙아웃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정지, 비자발적 호흡정지, 의식상실 이런 것들이 오면 실격이고요. 다른 블랙아웃으로 판정이 되면 추가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터치입니다. 선수의 경기 중 다이빙이 끝난 후에 심판의 판정이 있기 전까지 선수를 터치하면 실격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입니다. 선수에게 정지 상태에서 코치, 파트너 및 안전을 보장하여 위치를 조정하고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다. 기도가 나온 후 어떤 손길이라도 닿으면 실격된다. 즉, 점검할 수 있으나 기도가 나온 후에 어떤 손길이라도 닿으면 실격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입수되기 전에 위치를 조정하는 모든 분야에서 코치, 파트너 및 안전이 확보된 사람은 선수를 만질 수 있다. 하지만 경기 시작 후 선수나 장비를 만지면 실격된다. 여기 경기 시작 후 선수나 장비를 만지면 실격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선수는 우발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비지원적 접촉으로 실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카메라 리뷰를 통해서 재판단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가시는 코치 또는 버디분들이 이걸 몰라서 만약에 선수를 터치를 한다면 실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시작 및 종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OT 이후 선수의 기도가 물에 잠기면 경기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한다. 선수의 기도가 OT 이전 또는 도중에 이미 물에 잠긴 경우 10장에 기술된 바와 같이 조기에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어 페널티를 받게 된다. 파도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기도의 우발적 침수는 출발로 판단하지 않는다. 풀 종목에서는 선수는 OT 이후 10초 동안 페널티 없이 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 선수가 OT 이후 경기를 시작하는 경우 본 규정 10장에 따라 페널티가 적용된다. OT 이후 최대 출발 시간은 30초. 그 후 선수는 실격된다. 이게 뎁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수의 기도는 일단 선수의 기도가 수면을 깨고 나오면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인도어와 수심어로 구분되어 있어요. 인도어의 경우에 여기가 OT, OT 이후 10초 내로 입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10초 이후부터 30초 이내 출발은 레이트 스타트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수심의 경우에 OT 이후 30초 내로 입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도어와 뎁스 모두 30초 이후에 출발하면 실격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OT 이전 스타트는 모두 얼리 스타트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이제 대회에서 심판이
선수의 OT 시간을 카운트다운을 해요. 1 minute, 30 seconds, 5, 4, 3, 2, 1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긴장감에 OT에 출발을 해야 하는데 OT까지 출발하는 걸로 착각해서 먼저 출발해버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꼭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수면 프로토콜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약자로 SP라고 합니다. Surface Protocol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선수가 다이빙 후에 수면으로 기도가 나온 후에 심판에게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 약속입니다. 여기 보시면 눈 또는 기도, 끝없는 모든 장비의 제거, 심판이 명확히 볼 수 있는 하나의 가시적인 확인 신호, I'm okay, I am okay 라고 심판에게 구두로 오케이 사인하는 것,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SP는 기도가 수면으로 나온 후에 15초 이내에 엄격하게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 SP는 선수가 얼굴에서 손을 떼고 얼굴 장비를 제거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선수가 안면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SP는 선수가 심판에게 보이는 시각적 OK 사인을 주면 시작됩니다. 이 SP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되기 때문에 꼭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보시면 저희가 수심을 다녀와서 수면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나와서 회복 호흡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겠죠, 당연히. 회복 호흡을 하고 마스크, 노즈 클립, 아니면 헥토미터, 플루이드 고글 이런 것들을 안면 장비를 제거해 주시고요. 손가락으로 OK 사인을 만들어 줍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OK 사인을 만들어 주시고 말로 심판을 바라보면서 I'm okay 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주셔야 실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초 이내에 모두 완료하셔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꼭 연습해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선수가 SP의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한 후에는 SP의 마지막 동작을 완료할 때까지 추가 또는 관련 없는 시각적, 언어적, 단서나 동작을 할 수 없다. SP를 시작하기 전과 완료 후에 선수는 다른 규칙과 모순되지 않는 동작이나 소음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 SP는 선수가 구두로 OK를 했을 때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기 관계자 및 심사위원단 멤버는 선수에게 SP와 관련된 단서를 제공할 수 없다. 지명된 코치 한 명이 선수에게 언어와 시각적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심판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양손으로 시각적 OK 사인을 시행한 후에 시각적 OK 사인을 반복하거나 수면 아래에 이 OK 사인을 넣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하거나 다른 손으로 시각적 OK 사인을 반복하는 것은 이중 OK 사인으로 간주해서 실격으로 처리한다. 시각적으로 OK 신호를 하고 있는 손의 움직임은 복수에 OK 신호로 간주되지 않으며 허용된다. 저희가 물에 떠 있으면 이게 손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OK를 풀지 않고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아이다 대회의 경우 이 SP, 구두로 하는 OK 시그널은 영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 기도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에어웨이라는 건데요. 수면 위로 출수 후 심판이 판정할 때까지 선수의 코와 입은 물 밖에 있어야 한다. 선수 기도의 어느 부분이 수면 아래로 빠지는 경우
선수는 실격된다. 코치. 코치는 모든 구역에서 허용되며 선수를 안내할 수 있지만 선수의 경기 진행 중 다이빙할 수 없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선수의 전담 코치가 다이빙하면 해당 선수는 실격된다. 코치가 경기장을 떠난 경우에는 선수의 경기 중에 해당 경기 구역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이빙이 끝난 후에 코와 입이 물 밖에 있다가 이제 파도가 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코와 입이 물에 잠깐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아예 진짜 수면 아래로 다시 코와 입을 넣었다가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세수를 하신다고 물에다가 갑자기 넣었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실격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해서 다이빙 해주시면 되고 코치 같은 경우에 종종 선수의 경기 모습을 사진 찍어주시기 위해서 선수가 입수할 때 같이 입수하시는 코치분도 종종 계시다고 해요. 근데 이 경우에 사전 허가 없이 이루어지면 선수가 실격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판정을 카드로 하게 되는데요. 컬러 카드로 합니다. 이 컬러 카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이트, 결과 양호, 결과에 대한 전체 포인트 부여, 결점 없이 경기를 마쳤다는 뜻이에요. 옐로우, 결과 양호하지만 페널티. 이거는 다이빙은 끝냈으나 벌점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산 10장이 나오고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실격입니다. 실격인 다이빙이에요. 그래서 결과에 0점이 부여됩니다. 네, 중요한 선수 장비 관련 내용입니다. 수트는 보통 다이버분들이 5mm 또는 3mm를 입고 하시기 때문에 규정에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안면 장비의 경우 마스크, 노즈 클립, 헥토미터, 플루이드 고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랜야드입니다. 랜야드는 필수 착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모든 수심 종목에서 각 선수는 이 항에 따라 구성된 웜업과 경기 모드에서 안전 랜야드를 착용해야 한다. 선수의 경기 중에 안전상의 이유 외에 랜야드를 제거하면 10장에 기술된 페널티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랜야드는 공식 수심 측정 게이지, 이제 경기 공식 컴퓨터엔 랜야드를 착용하는 손목과 반대편 손목에 착용해야 한다. 이 랜야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장에 나와 있는데 5장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웨이트. 모든 종목에 대해 선수는 허리, 손목, 발목 벨트 등 다른 종류의 웨이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빠른 개방 해제 안전 시스템, 퀵 릴리즈 이것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수신 경우의 경우 모든 웨이트는 수영복 또는 수트 외부에 착용해야 한다. 이 웨이트 벨트의 경우에 허리, 손목, 발목 모두 가능하지만 안전에 대비해서 반드시 퀵 릴리즈 시스템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수트 외부에 착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서 주최자 장비인데요. 경기 라인 중에 랜야드 스토퍼, 캔디 존을 시작하는 그 야구공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보는 그 랜야드 스토퍼는 바텀 플레이트의 1m 위에 위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택 중요하죠. 수심 경기 부문 CWT, CNF, FIM의 경우 택은 선수가 제출한 AP 수심에서 바텀 플레이트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택은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아이다는 선수가 해당 택을 선수 자신에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벨크로 또는 다른 시스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택은 65제곱cm를 초과할 수 없고 선수는
적어도 하나의 택을 가지고 수면으로 돌아와야 한다. 택이 없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옐로우 카드. 그래서 꼭 하나의 바텀 플레이트에 있는 꼭 하나 이상의 택을 들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교육을 들었을 때 이 택을 2개 이상 가져왔는데 만약에 다른 선수가 제가 2개를 떼서 바텀 플레이트에서 택이 없어서 택을 못 가져온 경우에는 제가 2개를 떼온 제가 실격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거는 로프 코딩입니다. 보시면 이게 5, 이거 여기를 10으로 할게요. 10, 10에다가 10m마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5m 구간에는 한 줄로 되어 있고요. 10m, 20m, 30m 등에는 10m 간격으로 줄도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대회 때에는 어떤 색깔의 로프가 10m마다 표시가 되는지 대회 오리엔테이션 때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경기의 결과 기준이에요. 각 성과는 다음 척도에 따라 포인트로 환산한다. 스태틱 1초에 0.2점, 다이나믹 1m에 0.5점, 뎁스, 깊이 수심 1m마다 1점 이렇게 환산하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대회 방해 선수 경기 스태프 또는 팀 구성원이 다른 선수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다른 선수의 경기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활동은 심사위원단의 재량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하고 장애가 있는 선수에게 재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선수 준비 여건과 대회 물류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재시동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수심 대회 때 제가 다이빙을 끝냈어요. 올라와서 화이트 카드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제 다음 순서가 저랑 같이 온 버디예요. 그분이 이제 대회 준비를 하고 웜업존에서 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회가 끝난 저는 뭐 바로 보트 위로 올라가거나 해야 하는데 그분한테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분한테 가서 나 화이트 받았어 너무 좋아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했습니다. 그분한테는 그게 릴렉스도 깨지고 지금 웜업 존에서 자기 나름대로 다이빙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인데 제가 방해하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럴 때에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막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는 것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구역은 선수, 파트너, 코치, 심판, 세이프티 다이버 등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는 카메라와 사진 작가가 금지되어 있다. 단 주최자의 허가를 받아서 특정 미디어 존에서 허용되는데 이는 불합리하게 보류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치분이 선수의 사진을 찍어주고 싶어 하신다면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아이다 홈페이지와 대회 단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제3장 대회 종목 기록에 대한 내용, 제4장 일반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제8장 수심대회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집 번역본은 댓글에 인증코드 남겨주시고 메일로 유튜브 닉네임과 인증코드 보내주시면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